그 다음에 이제 여수시청 서쪽에 이어서 그 동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수시청 아까 전에 서쪽에 있는 단지들이고 여기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단지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기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 신기동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여기 역시도 이제 주거단지라든지 상권이 이렇게 좋아서 또 구축 단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약간 도시재생 테마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신기주공 1단지, 2단지가 이제 지역주택 조합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철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이주를 좀 진행을 많이 좀 하셨더라고요. 아직 일부 남은 세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인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또 지금 여기에 1단지, 2단지에 의해서 3단지, 4단지가 같이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3단지 역시도 이제 지역주택 조합으로 인해서 시작하는 것을 약간 동의서 같은 거 모으는 이런 단계인 것 같고 위치로 보면은 4단지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역시도 5층이고 대지 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여수는 재건축 테마로 진행된 애들은 그 대지 지분이 안 좋은 데들이 없어요. 다 굉장히 높은 이런 대지 지분 좀 갖고 있고 그 중에서 이 신기주공 4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연식으로는 조금 깨끗하긴 하지만 위치가 일단은 중심 상업시설과 그리고 초등학교랑 이런 애들이 다 위치하고 있어서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지 지분 역시 17평짜리가 거의 30평 정도 되다 보니까 나중에 약간 분위기를 좀 잘 탄다고 하면은 여기 역시도 좋은 흐름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강 로제비앙 같은 경우도 이제 음, 아직 내후년 7월 정도에 이제 입주가 되는데 분양가는 4억에서 4억대 중반 프리미엄은 2천에서 1억 정도 되는데 여기 이렇게 크게 대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여기 새롭게 얘들이랑 같이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조금 여기 역시도 예전에는 구축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서 뭔가 위치가 되게 좋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쪽 말고 이 여수 신천 쪽이랑 좀 가까운 곳에 보면은 여수부영 3단지랑 신화 그리고 여기 대림산업 쪽에 사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역시도 주변에 약간 이렇게가 이제 상권들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영 3단지 역시도 금액대가 84 기준으로 2억대 초반에서 2억대 중반 정도가 되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것 중 하나는 31평임에도 불구하고 30평대임에도 불구하고 음, 복도식 아파트예요. 여긴 계단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이제 주거단지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일부 공시가격 1억 이하 테마로서 접근을 조금 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공원도 좀 끼고 있고 시청도 가깝고 상업시설도 좀 좋다 보니까 주거하기는 좀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원도심 테마에서 먼저 조성되어 있는 이런 주거단지다 보니까 인프라 자체는 좀 괜찮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수시청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수동과 여서동 쪽을 보도록 할게요. 문수동과 여서동은 지금 사실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여수시청 쪽 말고 여기 역시도 원 주민분들이 되게 선호도가 높은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학교들도 되게 많죠.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학군 자체가 일단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중심 상권으로 인해서 여수에서 학원가가 가장 많이 밀집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중에서 이 여서동 사거리에 정말로 많은 이런 상업시설들이 좀 밀집하고 되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지금 호텔이 조금 하나 있는데 고층 호텔이 있는데 옛날에 이곳에 원래 백화점이었다가 그게 한 20년도 초반인가 그때 호텔로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기준으로 쓰고 봤을 때 고소득층 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이쪽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수에 대해서 그 학생들 중 가장 공부를 잘하는 중학생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문수중학교라 하고 거기 주변에 과학고라든지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있는 단지들로는 되게 선호도가 높아요. 왜냐면 여기는 대개분 남쪽에는 이제 구축 단지들이 밀집이 돼 있고 여기 북쪽 쪽에는 이제 신축과 준구축 단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식이 조금 덜 되어 있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성배를 이뤄가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단지가 이 문수동 여서동에 대한 대장 아파트다. 그래서 가격대도 보시면은 5억대 중반에서 거의 6억 가까이 되는 이런 시세가 나와 있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되게 높지만 왜 이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는 이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보시면 바로 이제 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신축이라든지 그런 거 좀 테마를 보고 그 다음에 놓고 보면은 바로 이제 여서주공 1단지, 2단지, 금호타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금호타운 같은 경우는 요거 역시도 한 30년이 좀 넘었지만 얘는 이제 고층 단지고 1주공 1단지,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5층짜리 주공 아파트다 보니까 아직까지 뭔가 이제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는 없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식이 이제 채워져 가고 있다 보니까 17평짜리가 대지 지분이 17평,
19평 정도 되고 위치 자체는 정말로 좋고 반듯한 주공 아파트 단지 이런 거라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세 매물은 없긴 하지만 금액대가 아직 좀 덜 올랐어요. 다른 거 대비. 그리고 전세 역시도 한 9천 정도 되니까 투자금이 그래도 재건축 테마로서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는 저층 주공애 중에는 상당히 좀 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여기다. 근데 단지 자체는 좀 깨끗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안전진단을 이제 얘기할 그런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지만 같이 관심을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수동, 요소동 넘어서 그 다음에는 관광단지 테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광단지 산업의 테마는 바로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엑스포역을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올해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가 이제 개최를 하고 거기에 KTX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 주변에 약간 신흥 도심 같은 것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대가 조금 약간 높고 산악지대다 보니까 지역이 높은 이런 애들은 바다뷰라든지 전면동에 있는 데는 뷰가 되게 좋은 단지들이 많아요. 중심부에 힐스테이트 1단지가 있고 조금 위에 2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여기 중심부 쪽에 주상복합이라든지 소형 오피스라든지 이런 상업시설 용지들이 같이 좀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그 상업시설들이 그렇게 막 상가가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은 안 받긴 하지만 그래도 여수 엑스포역과 여기 주변으로 있는 개발 호재들이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아파트 가격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역시도 여기가 되게 관광지로서 조성이 좀 잘 되어 있지만 앞으로 뭐 박람회라든지 뭐 컨벤션이라든지 그리고 면세점, 백화점 이런 호텔 시설들까지도 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호재들이 하나 둘 실현되고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분위기도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수에서 재건축이 그래도 가장 빨리 되는 곳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수 덕충주공 아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대가 조금 높이 위치하고 있고 일단은 여기 자체가 주변 인프라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2평짜리가 대지지분 38.5평, 25평짜리가 대지지분 43.5평 정말로 많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되게 예전에 이미 조합이 설립이 되고 정비구역이 좀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취득세가 중과되는 곳이긴 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건 자체가 일단은 없어요. 하나 유일하게 있었던 게 2억 정도 되는 가격대가 전세가 한 3천 정도 껴있는 이런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원래 15층짜리 그런 아파트로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을 약간 최대 18층까지도 변경하기 위한 이런 정비구역 변경을 약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남쪽에 보시면은 약간 원도심 쪽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노후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노후되어 있는 이런 주택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약간 인프라 자체는 좋진 않지만 학군적인 면에서는 학교들도 되게 좀 많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은 제가 볼 때는 한번 이런 애들은 일단 제가 이제 시간적인 한계로 다 돌아보진 못하고 차로만 대략 돌아봤지만 관문 골드 클래스라든지 구도심 속에 있는 학군지 조변에 거기에 중심에 있는 신축이니까 이런 쪽도 같이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수 엑스포역을 저희가 이제 KTX역에 내려서 여기서 이제 소카를 렌트하고 이렇게 임장을 다녔었는데 지금은 KTX만 다니지만 앞으로 이제 SRT가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시에서 되게 많이 좀 노력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은 SRT까지도 같이 이제 운행을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원도심 남단에는 국동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가장 큰 테마는 이 여수경도 해양관광산업단지 개발산업단지 이게 바로 여기 경도에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에셋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약 총 사업비가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이 규모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제 큰 테마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텔, 콘도, 레지던스, 워터파크 그리고 그 외에 뭐 약간 상업시설들까지 같이 들어오는 걸로 이제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경도 다리가 하나 둘 이제 반대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2024년도 언제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다리가 놓여진다고 하니까 거기서 놓여지게 되면은 거기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이 국동과 이제 신월동 쪽이 가장 큰 호재로서 또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기가 원도심 속에서 조금 이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들이 제법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중심부에 올해 10월에 입주 예정인, 내년 10월에 입주 예정인 경도 비전 지에이웰 요 단지가 33평 이제 단일로 되어 있는데 금액대가 지금 4억 이대 2천에서 한 4억대 후반 정도 프리미엄 최대 1억까지 좀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과 바다뷰가 보이는 이런 프리미엄까지 더해서 좀 좋은 모습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중심부에 국동주공 2단지와 국동 서희 스타일스가 딱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국동주공 1단지가 재건축을 진행을 해서 이미 13년도에 입주한 그런 단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국동주공 2단지가 그 다음 속도로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1억 8천에서 2억 정도, 17평 정도 되는 이런 단지인데, 여기 역시도 대지 지분이 17평짜리는 약 23평 정도 가까이 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은 속도는 아까 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아예 시작되지는 않은 이런 단계는 아니긴 한데, 지금 정밀진단 안전진단이 얼마 전에 그게 예전에 C등급이 나왔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공시가격 1억 이하지만 정비구역에 좀 묶여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이제 정체되어 있고 물건도 조금 나와 있는 이런 상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81년, 한 40년 정도 됐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정밀 안전진단이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까지 되고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분위기를 더 잘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또 이제 여수가 좀 전체적으로 약간 산악지대가 되게 많다 보니까 여기 역시도 지대가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라인 1차, 2차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역시도 지대가 되게 높아서 바다뷰가 좀 되게 잘 나오는 이런 단지들도 있고, 공시가격이 1억 이하에 24평, 1억대 초반이면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별도 테마로서 접근하는 것도 좀 괜찮긴 하죠. 그리고 여기 아래 국동 시형 같은 경우는 이게 91년도 시기긴 하지만 이제 5층 저층 아파트여가지고 약간 그런 쪽으로서 접근을 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여기 역시도 분위기를 좀 같이 태울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시형 5층, 경남 6층, 그리고 귀인 아파트 6층, 이렇게 저층 아파트들이 좀 위치하고 있어서 미리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여기 이제 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도 있고,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다니시는 분과 그리고 경도 쪽에 이제 개발이 다니면서 그쪽에 하는 내부적인 이런 기숙사들도 있겠지만, 언젠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관광 배후 도시로서도 뭔가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동 넘어서 이 중림지구 아래쪽에 있는 이제 소호동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역시도 이제 바닷가 좀 인접하고 있는 곳인데, 동쪽에 바닷가가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국민임대주택과 대부분 이제 사택으로서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사택들이 되게 부지도 되게 크고 또 저층 아파트에 도 이쁘게 좀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지적인 이런 메리트는 되게 좀 좋아 보이는데, 이런 거래가 좀 되는 민간 아파트들은 그렇게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중심부에 소우동 금호타운 아파트가 있고, 주흥구모 2단지, 3단지, 프레지던트 우미 5천빌, 이렇게 연식이 약간 30년 다 되어 가는 거, 그리고 한 20몇 년 차 되는 이런 단지들이 지금 보이지가 되는데, 지금 여기 역시도 소우동과 웅천 쪽에 다리가 좀 연결이 되고 있어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웅천지구 쪽, 그리고 지금 여기 소우동 쪽에 다리가 연결이 되게 되면은 서로 간 약간 교류가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서 보시면은 양쪽에서 지금 이제 넘어오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거기다 좀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시간에 맞춰서 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주은 구모 2단지, 3단지가 공시가격 1억 이하가 이제 27평인데, 지금 금액대가 한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세가가 1억 4천에서 1억 4천 5백 정도 놓을 수 있어서, 그래도 약간 여수가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단지임에도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투자금 자체가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단지들 다 비교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한 1,000만 원에서 조금 더 높게 이런 금액으로 약간 갭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쪽에 조금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별도로 이제 떨어져 있는 약간 테마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완만히 상승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쪽 단지들인데,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27평은 바다뷰가 보이지 않고 31평은 여기 전면동 쪽이 바다뷰가 나오는 이런 구조로서 되어 있고, 거기 아래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고 또 지대가 좀 남고 평평한 곳에 우미 오션빌, 여기 같은 경우가 대당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32평 아파트가 3억대가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금액대가 좀 제법 괜찮은데 한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디오션 리조트라는 게 있고, 거기 아래 금호 올림 오션 더 테라스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분양을 했는데, 일부 계약이 안 된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 지금 뭐 계속 광고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층 테라스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진 않아요. 162세대인가 그런데, 어떤 이런 쪽으로도 별도로 한번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양가가
테라스다 보니까 좀 세죠.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이런 금액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동, 토동, 그리고 마지막 테마에 대한 이 돌산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돌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돌산은 제가 사실 들어는 봤지만 지역은 이번에 처음 가봤었는데, 돌산 갓김치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가 여기에 돌산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관광 시설들도 많이 있어서 여기에 또 약간 카페라든지 이런 호텔 시설들도 많이 좀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돌산읍이다 보니까 전라남도 지금 여순강이 다 조정 지역이 묶여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비조정 지역인 곳이 있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 단지가 몇 개가 없고, 여기에 대한 기본 수요가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별도 수요들이 있는, 확정되어 있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달, 8월달, 9월달 20년이 안 된 이런 돌산 청솔 아파트, 이런 20평대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거래량을 조금 늘어나는 걸 보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도 정말 안전적으로 완만히 상상을 좀 기대한다고 하면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투자금이 생각보다 조금 덜 들어가진 않아요. 한 3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가는 곳이 바로 여기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입지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비조정지역엔 프리미엄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갭이 조금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서 봤던 것이 바로 이제 화장동과 둔덕동, 미평동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한번, 화장동은 여수시청에 있는 곳에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바로 위에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수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이 산업단지에 좀 가까이 근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이 도로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한 몇 년 전에 이게 새로 조성이 돼서 이쪽을 타고 이 산업단지를 가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공 3단지가 임대아파트, 그리고 무선 주공 아파트, 남양 1단지, 2단지 이렇게가 이제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연식이 90년도, 95년식이다 보니까 조금 노후되긴 했어요. 근데 여기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 나름 자잘한 이런 상업시설들과 대형마트 가깝고, 그리고 주변에 중학교들이 위치하고 있고, 전남대학병원, 전남병원인가? 예, 그렇게 있어하고 있고, 인프라 자체는 좀 괜찮아요. 여기를 가보면 약간 노후된 느낌이 좀 받긴 하지만, 일단 주변에 있는 이런 편의시설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역시도 24평,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애들도 한 1억대 초중반이면 그래도 매입이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여기도 이제 갭이 조금 덜 맞춰주다 보니까 투자금은 못해도 한 2천에서 3천 이상 정도 들어가는 곳이 여기여서, 한번 이런 애들은 이제 별도 테마로서만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돈덕동, 미평동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이 원도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이게 도로가 좀 단절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원도심이 느낌이 들고, 거기서 조금 이제 벗어난 곳이 바로 이제 돈덕동, 미평동인데, 지금 여기 고락산과 그리고 전남대 여수 캠퍼스, 그리고 수산해안대학 이렇게 크게 중심부에 좀 둘러싸였다 보시면 돼요. 여기 위평동, 성경 1차, 2차, 3차 여기 단지가 그래도 약간 주거하기가 좀 좋더라고요. 학교들도 가깝고 초등학교를 안고 있고, 여기 중간에 상업시설들이 그래도 좀 괜찮게 좀 조성돼 있어서 거기 중심 상업시설을 쓸 수 있는 곳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전세 물건들도 일단 없고, 상대적으로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여기고, 일단 여기 지대가 조금 높아서 여기 1단지, 2단지 쪽은 좀 높은데, 여기 3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좀 소액으로서 투자할 수 있고 좀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둔덕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역시도 84년식이다 보니까 연식은 제법 됐죠. 16평짜리가 대지 지분 25.5평 정도 되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지 지분이 좀 괜찮아요. 많이 좀 높죠. 근데 주변에 이제 성심병원이 있고, 여기 앞쪽에도 약간 중소형 병원들이 좀 있어서,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지역적으로 볼 때는 약간 노후된 지역에 있는 주공 아파트긴 하지만 주변 병원 인프라들 같이 봤을 때 또 괜찮은 이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만약에 재건축 테마를 태울 수 있다고 하면은 조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한데, 현재까지 약간 움직임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귀인 1차, 2차 여기도 80년대 후반에서 90년도 정도 되는 그런 애들, 한번 이런 애들도 뭔가 뭐 재건축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지만, 분위기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수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흐름은 이 정도까지인 것 같고, 제가 느꼈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공급도 좀 많이 좀 몰려 있어요. 2021년
지금 이제 10월인데 10월에서 12월까지 입주가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건들도 조금 나와 있는 상태고 또 투자자들이 약간 여순강을 조금 덜 보는 이런 경향도 있고 순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구축 아파트를 공시 1억 이하들은 많이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거기는 이제 물건들이 많이 소진이 됐는데 여수라든지 광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입주 시기만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동안은 광양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다 입주되는 것들이 내년 이제 그 하반기부터 약간 입주가 다음부터 이제 밀려 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 관심을 가져놓으면은 좋은 물건 또 좋은 가격으로 뭔가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신 분들 혹시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좀 눌러주시고 지금 이제 방송 여기서 종료하고 지금 카톡방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투자 물건에 대한 브리핑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